소련군의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주 반공 학생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달은 특히 이제 신의주 학생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11월 23일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특히 소련군에 대해서 해방군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 폄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이미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시적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읽는 책은 거의 대부분이 김구에 관한 책, 그리고 반정부적인, 반건국적인, 반대한민국적인 책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게 짝이 없다. 과연 소련은 북한에 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보, 사실을 우리가 좀 캐야 되겠다. 자, 먼저 이제 소련군을 한번 보면 2차 대전에는 이 소련은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패전국 이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식량 부족이 있었겠죠, 물론. 그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어느 지방에서는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 곁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련이 얼마나 이 기근에 시달렸는지,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인육을 먹었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식량난에 극심하게 시달렸다. 또 한 가지는 군인 전사자가 1350만이었습니다. 이 중에 CIA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2350만 명. 이들 강제노동 수용소에 죄수까지 전부 다 전장터로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인원이거든요. 독일 전역은 완전히 전쟁에서 황폐해진 또 그 소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총 국민이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힘을 합한다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련의 주변국이라면은 만주국과 조선 땅이죠. 그래서 만주와 조선 땅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약탈을 자행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소련군이 북한에 올 때 이렇게 왔습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에 대일전에 참여해서 관동군을 이제 무장 해제했지요. 저 통화시 쪽에, 만주 쪽에서. 이쪽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를 석권하고 8월 10일에는 북한 운기에서 원산, 양양으로 싹 점령하고 다시 개성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미 8월 10일 같으면은 쭉쭉쭉쭉 내려오면은 보세요. 부산까지 단숨에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양에서 딱 들어가지고 다시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인 츠스사코프 대장이 제25군이 8월 26일 날에 평양 입성과 동시에 뭐 했냐? 군정 정부를 설치해요. 오자마자 군정을 딱 설치해요. 그들은 말은 이것이 민정을 했지만 속내는 보면 전부 다 군정이었습니다. 군정. 포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인민들아, 소련군과 동맹국 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를 무찔렀다.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새 조선의 첫 장에 불과하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조선인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 손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했으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것이 되었다. 소련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신있게 창조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꼭 자기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이제 해방군으로서 와서 축하해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독립을 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좋은 세상이 왔다. 그렇게 이제 한껏 이렇게 띄워줍니다. 목적이 뭐냐? 소련은 1946년 초부터 점령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스탈린 의도가 관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0일 대일전 참석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군정을 딱 설정부터는 아주 숨가쁘게 이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남조선에 반동 세력이 있는 한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은 주지 않는다. 독립을 주면 또다시 극동에서의 전쟁의 씨가 불씨가 된다. 그렇습니다. 남조선의 반동 세력은, 이 반동 세력은 여러분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좌파입니까?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우익이죠. 우익의 세력이 있는 한은 독립은 절대로, 조선의 독립은 허락해 주지 않는다. 이게 소련의 신보였어요. 그 당시에 신탁 반대한 것이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좌익들도 신탁을 다 반대했거든요. 그러다가 모든 플랜카드를 다 만들어 놓고 내일은 딱 붙여야겠는데 오늘 밤에 소련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야, 신탁을 찬성해라.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남조선 세력에 있는 이 우익들이 있는 한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독립은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자, 프라우다의 논설이 나옵니다. 조선을 소련에게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개조하는 것, 즉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 때까지는 독립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소련군의 목적이었어요. 소련에 봤을 때 조선이 안심한 나라는 뭐냐? 나라가 완전히 개조되는 것인데 그 개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련식의 위성국으로 공산주의로 완전히 개조될 때 독립을 줄 것이다. 이게 소련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46년도부터 해가지고 남한에 건국되기까지 여러분 한 3년 동안에 폭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폭동이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 4.3도 그렇고 대구 폭동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가 지금 소련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구는요 소련의 모스크바였대요. 모스크바. 이 대구 경남은 작전적으로 들어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이고 그 다음에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소련은 조선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될 때까지 독립을 주지 않겠다. 만약에 신탁 해가지고 했더라면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 언감생신요 있을 수가 없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정체가 무엇이냐. 만주에서 소련군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련군은요 그야말로 야수였습니다. 야수. 자, 만주에 진주한 소련군들이 일본이 건설해 놓은 각 공장의 기계 설비와 산업 시설들을 전부 해체 본국으로 실어갔으며 이 바람에 만주는 전쟁에 폭격을 받은 일본의 동경 이상으로 황폐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니까 만주나 조선에 있는 산업 설비들, 기계들, 시설들을 해체해가지고 다 반출해 갔습니다. 하얼빈에서 소련군의 야만성입니다. 한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대낮에 술 취해서 피난민 수용소 학교에 있었는데 침집해 와가지고 금품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자들을 강간하는 거예요. 손목시계를 좋아했대요. 무조건 손목시계.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어떤 놈은 10개 차고 다니고 대낮에 보드카병을 마시고 다니면서 고함치고 횡포 부리고.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뭐냐? 소련군 이 보안군들은 술 취한 병사들이 통제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련군의 실체였어요. 만주에서 일입니다. 또 보죠. 제6친위 전차군 병력이 풍턴에 진주, 일본군 63사단이 소련군의 무장 해제당하자 일본인들은 소련군, 중국인, 만주인들에 의한 사륙, 약탈, 강간, 폭행이 자행됐다. 소련군을 처음 보는 순간 든 것이 뭐냐? 소련군은 거지였답니다. 탱크에 타거나 걸어오는 보병들을 보면 병사 한 사람이 둘둘한 모포 한 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소총 한 자루, 빵 한 덩어리, 물통 한 개만 소지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빵을 깔개로 베개로도 사용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소련 부대는 죄수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곳곳에서 살육, 약탈, 강간, 폭행이 저질러졌지만 소련 점령군 당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것 같았다. 나도 소련군과 중국인들이 일본 헌병 경찰 붙잡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떤 것을 봤느냐? 목만 남기고 몸뚱이를 땅에 묻고
난 후에 칼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난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련군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어야 소련군 사령관의 명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포고문이 나왔다. 그때부터 살인, 약탈, 폭행, 강간 혹은 같은 혼란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후일에 알게 된 것이지만 소련군이 들어간 곳에는 어디서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점령지 내에 무상계층 무식자들을 부추겨서 기성 질서를 지탱하고 있던 부르주아 유식자들을 통치 계급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런 된 겁니다. 남루당 때 여러분 양민들 학살했는데 그 남루당 때에 완장 찬 사람들이 여러분 대충 누구였습니까? 마을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무식자들, 노비, 종, 예, 머슴들 완장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서울 들어온 이후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의 이 치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주로 누구냐? 주로 지역에 있는 지역 빨갱이들, 남루당파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인민군이 들어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그런 말도 해요. 할머니들이 인민군은 욕을 안 했어. 나쁜 말 안 했대요. 미리서 그 지역에 있는 무산자들 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너 좋은 세상 오면 너 면장 되는 거야, 면장. 그럼 사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너 이 집 머슴이었다고 너 오늘부터 이 관리 잘해. 좋은 세상 오면 우리가 네 집 넣어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선동된 사람들이 지방 빨갱이, 소위 말해서 좌익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련군 북한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 최초로 들어온 군인들 문신이 있었고 빡빡머리 있었고 시베리아의 죄수 부대로 약탈과 강간했다. 일본군이 사망이 만든 방공호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리고 조선인들은 아 또 하고 귀를 막고 그 자리에 황급히 떠나는 것이 일상사요. 조선 여자를 구하러 갔다가 사살당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그 당시에 북한의 진주한 소련군들은 죄수 부대들을 다 그걸로 모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약탈과 강간으로 만행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이 주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며칠 걸린 것이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 자치대를 구성해요. 깡통에다가 그 속에다가 그 모서 하나 딱 받고 구멍 뚫어가지고 옆집에서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낚싯대 같은 거 딱 당기면은 땅땅 소리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집마다 연결한 거예요. 집집마다 쏘는 왔다 그러면 딱 흔들면 다 흔들어가지고 다 도망가요. 이것이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사였어요. 소련군이 오면은 자기들 세상이니까 그 사람들 인정사정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도 강간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소련군은 군표를 마음대로 발행해가지고 현금과 동일하게 막 펑펑 써대는 거예요. 조선돈하고 똑같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아끼라 그러고. 두 번째 반응을 보시죠. 어느 날 이제 소련 여군에 의한 강간 사건 전말입니다. 어느 날 평양 거리에서 갑자기 소련군 지프차가 섰다. 한 여군 병사가 내리더니 권총을 대고 타라. 차 안에 있던 또 하나의 여군이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지프차는 여기저기를 빙빙 돌다가 한 건물에 닿았다. 이 지역을 아니까 빙빙 돌았겠죠. 헷갈리게 하려고 소련군 병령이었습니다. 눈 가리기를 풀고 끌려간 방에서 5명의 여군 병사가 차례차례 덤벼들어 욕정을 채웠다. 그날 중으로 집에 돌려주려 했는데 사흘이나 감금당했다. 중락을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하려 이 내용들이 있었어. 청년의 두 눈은 쏙 들어가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겨우 석방되었다. 또 눈 가리기를 한 뒤 시내의 한 모퉁이에 내려 주었다. 책을 쓴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 리얼한데 혹시 당신 아니야 했더니 픽 웃고 말았대요. 이 사람이 LA에 살고 있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자, 소련 독일과 전쟁에서 홍피한 자국의 산업경제 재건을 위해서 만주에서 구 일본 공장의 시설을 대량으로 소련으로 날아가는 동경 이상으로 폐가 됐다고 그랬죠. 그 당시 여러분 만주국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현대식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만주국에서 독립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조선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대중가요 중에 보면은 감격시대가 있습니다. 감격시대. 혹시 아십니까? 감격시대가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만드는 노래가 감격의 노래예요. 자, 북한에서도 상당량의 기계와 시설을 약탈해 갔습니다. 청진에서는 일본 제철소와 기타 공장의 설비, 기계 등 일부를 날아가고 일본 고주파 성진 공장에서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정도만 남기고 공작 기계와 부품 등을 광업소에서는 창고했던 기계 부품, 산업용 모용품들을 실어갔다. 예. 그래가지고 일본 고주파 성진 공장에서 철거할 때 기백에 있는 공장장 김재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 회장 빼내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래가지고 소련군을 막아서 그 이상의 반출을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김일성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공장의 지배인이 돼요. 이 사람. 동양 최대의 수풍댐. 1945년 10월 하순 소련군 3,000명이 들어가지고 트럭으로 수풍이 와서 일본인과 조선인들을 불해서 그해 12월 중순까지 발전소 3, 4호기를 해체해 갔어요. 발전기 2대, 수차 세대, 변압기 2대, 배전반 세대, 개폐기 세대. 그런데 다행하게도 1, 6, 7호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의주, 장진, 부전, 이 모두도 다 해체해 갔다. 해체해가지고 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한에 있는 모든 기차를 다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다 중단시켜버리고 산업시설물을 해체한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모든 열차가 다 그쪽으로 집중 배치가 되었어요. 그만큼 많이 가져갔어요. 풍대문요, 만주국하고 일본이 그때 합작으로 만든 거거든요. 약 7년 동안에. 얼마나 시설들이 의리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련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해쳐갔다. 자, 그 다음에 소련군에 많은 또 쌀 수탈이 있습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쌀 20만 톤 공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20만 톤은 약 140만 색인데 당시 소련의 1년 쌀 생산량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면 남북한을 다 통틀어 가져온 겁니다. 공출 명령을 하면서 뭘 했냐? 소련군의 쌀 수탈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 비난하는 자 엄중 처벌한다. 입을 싹 막아버렸습니다. 조선인과 소비에트 인민과의 친선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고 또는 소련 군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소련군의 불법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고 요즘 말로 하면 언론을 통제했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자, 쌀이 얼마큼 가져갔나 보시죠. 1946년 4월 평양북도 인민위원회 사법부의 사업보고서 내용입니다. 당시 평양북도 인구 약 120만 명 보고서인데요. 1946년 3월 말까지의 식량사정은 농민으로부터 매수분이 51만 1900석이고 배급 부족량이 49만 8708석으로 보통 매수량만으로 충족되는 것인데 50만 석이 부족한 것은 왜 그러느냐? 소련군이 수탈했기 때문이다. 군대에게 인도한 것이 42만 115석이다. 매수한 쌀의 80%를 소련군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의 생활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때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일제보다도 더 일본 놈보다 더 악랄하냐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다고 하죠. 자, 강원도 검찰소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강원도 인구 134만 명, 3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쌀 13,000톤이 필요한데 1945년도에 공출미는 17,580톤이다. 소련군 조달량 17,580톤으로 공출미를 전량 소련에게 바쳤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도내의 식량 부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도내 각 검찰서와 보안서를 독려하여 만일 사태에 대한 검찰 경계에 만전을 기했다. 46년도니까 여러분 해방되고 약 1년 되죠. 몇 개월 안 됐는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1인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식량이 700g인데 1년은 따지면 한 사람이 255kg를 먹어요. 그 당시에 소련군이 13만에서 20만인데 20만으로 했을 때도 5만 1000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련군 소비의 약 4배가 되는 20만 톤을 징수한 것은 왜 그랬는가? 그것은 뻔한 번째 아니겠습니까? 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소련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선인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공산당은요, 인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민을 이해한다 하지만 인민이 없고, 공산당은 오직 당만 있습니다. 당도 누구만 있습니까, 여러분? 수령밖에 없어요. 수령밖에. 그 다음에 46년도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북한 전역에 북한 인민에게 식량 16,000톤을 보냈다고 연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소련이 준 것이 아니라 빼앗아간 것을 조금 되돌려 준 것이다. 자, 그래서 1946년 북한은 기근으로 기아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기근은 공산당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련군이 착지해갖고, 그 이후에는 주체 농법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농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북한이. 과학은 없어요. 과학은 어디만 적용되느냐? 과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건강에만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이 없어요. 그러면 주체 농법 무엇이냐?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것이 주체 농법인 거예요. 그 당시 북한은 더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북한은 공업이었고 남쪽은 농업 경제 구조였는데 38선 때문에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그 곡식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소련의 쌀 수탈이 있어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그런 이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황해도 금천군에 있는 재판소 보고서입니다. 해방 이전에 당군의 식량 부족량의 대부분은 연백 평야에서 들어왔는데 3% 문제에 의해서 딱 막아놨잖아요. 소련군이. 그래가지고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 부족한 양을 보충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영세민들은 거의 지금 기아 선생을 헤매고 있다. 얼마만큼 힘들었느냐. 뭐 굶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현재 군청 소재지에만 통계이지만 기아로 매일 아침 침상에 누워있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집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집이 실로 100개에 이르는 현상이다. 심히 우려된다. 빨리 타 지방에서 쌀을 반입하지 않냐면은 이 절망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런 일들이 벌어나잖아요. 60년대 춘공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엔탕. 여러분 유엔탕을 아십니까? 부대찌개가 유엔탕이요. 유엔탕이 그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러브지 있는 거지요. 기아로 인해가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생기지요. 에? 왜? 사파서 봉쇄해가지고 남한으로부터 오는 미국이 다 두절되고, 소련군의 20만 톤을 강요해가지고,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쌀을 수탈해 가는데 쌀 알맹이까지 다 세가지고 보고해요. 알맹이까지. 그래가지고 몇 개 가져와라. 이걸 체크했대요. 콩 있잖아요. 콩도 다 나달로 세가지고 그렇게 반출을 해갔어요. 반출을. 일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시찰한 이제 미국 대통령 특사가 있었습니다. 6일간의 보고를 통해서 하는 뭐냐? 북조선인과 소련인 관계는 좋지 않다. 예. 이 정도 되면 지금 북한 상황 아시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령관이 지시했습니다. 밤에는 3명씩 단체로 행동해라. 왜요? 돌멩이 맞았죠. 네, 돌멩이 날아오니까. 실제로 그랬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돌멩이 밖에 같지 않은 조선인으로부터 매일 2-3명이 소련인이 피살되고 있다. 피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얼마만큼 지금 주민들이 시달렸습니까? 불과 얼마만큼 여러분? 불과 1년도 안 된 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유주 학생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막 불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유주가 촉발되기 위해서 지금 불꽃이 됐는데 뭐냐? 용안포 사건이 있어요. 용안포 사건. 네, 용안포 무엇이냐? 자, 신유주에 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의 배격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언제나 마치 큰 지진을 받은 듯이 꾸미기 위해서 강제 동원된 군중 집회를 개최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아부성의 집회, 이것을 좋아한 거예요.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인민위원회를 환영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환영대 해주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용업이라는 사람이 용천군민 인민위원장인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에는 누구 하느냐? 각계각층 대표를 다 선발해가지고 미리 짜둔 각본에 따라가지고 다 하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학생 대표도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학생 대표 누구냐? 학생 자치대 대표였습니다. 그다음 학생 이 자치대라고 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북한 신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소련군의 만행이 폭행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우리 스스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자,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 학생 자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연설하게 됐으니 이제는 뭐 볼장 다봉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학생들 분노가 어떻냐 그러면은 소련 군정은 교육 행정을 다 간섭했고 공산주의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공산주의 교육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말을 하게 했고 공산식 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각 종교를 완전히 아편이라고 욕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유주 하면 어떤 곳입니까? 제1, 제2 교회 윤하영 목사님과 제2교회 한경림 목사님. 그리고 이 신유주 이곳에는요 기독교의 인테리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그리고 해외로 유학간 사람들 그렇게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보통 이 수준이 넘는 이런 곳인데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를 욕하는데 학생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회를 받겠죠. 오직 공산주의만 유일하다, 강제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를 공산당 광신도 교육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화포항에 있는 이 수산학교를 공산당 정치훈련학교로 강제로 접수해가지고 학생들을 학교 뺏어버린 거예요. 일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굴 끓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뭐 인민위원회 지지대회를 한다? 인민공산당 지지대회가 규탄대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공산당식 신민대회는 주최자 겸 연출가들의 각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있습니다. 학생대표 연설이 딱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때 학생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본부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이 구시학교 운동장 같이 주변에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병학이라는 학생이 처음에 부드럽게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목소리를 딱 가다듬고 그러나 여러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민위원회 회장 이용흡, 이 사람이 공산당에게 소련 군력에 잘 보이려고 백성들은 그 인민들 막 탄압하고 군림하는 이 빨간 완장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공산도당들의 비행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학원에 대한 공산식의 교육 정책을 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수산학교를 내놓아라. 왜 내놓아야 되는지를 조리있게 이야기를 하죠. 학생 대표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가지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여기서 옳소 저기서 옳소 그러다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도 수산학교 내놓으라고, 공산당 물러가라고, 이용업을 잡아라. 그야말로 공산당 지지대회가 규탄대회가 되고 말았어요. 부장한 소련군과 전투태세를 갖춘 보안서원들이 앞장세워서 대회장에 진격해 들어옵니다. 군중을 억지로 해산시킵니다. 순간 난투장이 되었습니다. 자, 양시에서 왔던 학생 아저씨들 일행이 귀가할 때 용암포에서 약 10리가량 벌을 떠나갔을 때 용암포에 공산당이 출동시킨 폭도 수십 명이 달라든 겁니다. 손에 몽둥이 쟁기를 들고 와가지고 뒤따라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냥 폭행을 가해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1교회 황석황 장로가 그만 그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중경성자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신의주시에 전파되고 신의주에 있는 3,500명이 학생들이 골기에 나서게 되는 촉발제가 된 것입니다. 동중학교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1고등학교, 사범학교, 상업학교, 평안중학교, 공업학교, 의주농업학교 7개 학교와 1개 예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생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용합 다시 파견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진상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태 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각 선출대 5명의 학생조사단이 실태 파악을 조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사 과정에서 북한 주둔 소련군 병사들의 약탈 행위를 비롯하여 공산당의 학원 간섭, 평안북도 보안부장, 한웅의 관료 행위, 신의주의 직결한 중국 귀환 동포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등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이래서 모든 것이 공산당과 소련 주둔군에 있다는 것이 명백 반공산당 투쟁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촉발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제1공업학교는 평북도 인민위원회가 들어있는 도청과 평안북도 보안부를 하고, 사범학교와 제2공업학교는 평북공산당 본부를, 그리고 상업학교와 평안중학교는 신의주시의 보안서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4일 공개 신호가 나기도 전에 공산당 본부 주위에 돌면서 천여 명의 학생들이 호주머니에 짱돌을 넣어가지고 지금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1지는 동중학교, 제1공업학교 도의원을 공개했으나 이미 출입문은 완전히 이미 소련군들이 다 무장을 하고 학생들을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따발총, 권총으로 무장한 보안대원들은 다 곳곳에 요체해놓고 옥상에는 기관총을 해놓고 오자마자 무차별로 갈겨버리는 거예요. 제2진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본부 돌을 던지고 이렇게 깼지만 불과 20분 만에 다 제압당해버려요. 그리고 제3진 시 외곽에 있는 남신의주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보안소에 가려면 중간에 있는 큰 비행장을 질러가야 시간이 빠르거든요. 마치 질러가려 하니까 그 공항에 소련 군대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 우호 지나가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총 쏘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기가 출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떠가지고 위에서 기총 사격을 한 거예요. 학생이 도망가면 도망간다 따라다니면서 위에서 저격을 한 것입니다. 이때 기총 소사로 23명이 죽었고 중경사가 700명. 제3진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련군의 해방군입니까?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폭도들이지. 제2중학교 한 학생은 다급한 나머지 압록강 철교로 도망했는데 소련군 정규 군대는 그것까지 죽이려 한 명을 죽이겠어요. 학생은 차라리 내가 내 놈 손에 죽느니 난지건 이 압록강에 빠져 내가 목숨을 압록강에 내가 던지리라 하고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든다고 쏙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본능이 있는데 머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가지고 거기에 따발총을 쏜 겁니다. 거기에다가도 이것이 소련군 해방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과연 여러분 이것이 해방군입니까 여러분? 오리 사냥하듯이 따발총을 난사했다. 오리 사냥하듯이. 여러분 오리 사냥할 때 여러분 숙여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낄낄낄거리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낄낄낄거리고. 그 당시에 그 소련군들의 그런 의식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여러분 미 군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 학대 받은 적 있습니까? 자, 지휘자 및 가담자 색출을 했습니다. 체포와 처형에 대해 한번 보죠. 어떻게 했는지.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인적 피해는 선두에서 제1공업학교 박태근을 비롯해서 각 학교에 2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제1공업학교에서는 선우은명을 비롯해서 350명이나 되고 현장에서 1000명이 체포된 거예요. 거의 다 체포된 거예요. 그냥 주동자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행가고 제2공업학교 황신아를 비롯한 200명은 추가로 처형되거나 유형됐다. 시베리아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감옥소 다 보내는 거예요. 정치 수용소로. 공산당은 이 의거가 종식된 후에도 주동학생을 색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보안대로 강제로 끌고 가서 가정 고문과 박해를 가했다. 신의주 방공 학생 시위는 소련군과 공산당이 맨주먹의 학생들을 총탄으로 마구 죽인 유혈적인 참사로 끝났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 학생들에 대한 체포와 검거 선풍으로 첫날에만 1000명이 체포되고 자 참가자 색출해서 붉은 페인트를 비행기에서 부어가지고 옷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모조리 연행을 했어요. 이것이 김일성이가 들었어요. 김일성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신주 학생 보고 에이 미련한 놈들 그랬어요. 그리고 고문이 계속되고 중고등학생 그때 학생들은 도보안부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소련군 비밀 경찰서로 넘겨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김일성은 신의주 학생들 앞에 연설하기 위해서 신의주 동중학교에 갔다.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학생들이 끌려 나와 있었다. 강제로 끌려 나와서 이제 김일성 연설을 듣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예. 소련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운동장에 횡대로 학생 한 줄, 보안대 한 줄, 그 뒤에 몽둥이 든 노동자 규찰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 뒤에 총을 든 보안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소련 군대가 딱 에워싸고 김일성을 와서 강연을 듣게 합니다. 불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불순 세력자들을 빨리 색출해서 없애야 된다고. 그때 용기 있는 학생이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뭐한 줄 아십니까? 나는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다. 김일성을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인 것입니다. 그 이미 김일성은 중국에 공산당 입당을 한 경험이 있고 그 당시에는 소련군 소자로 대위로 왔나요? 대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소련 공산당의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임경실에다가 학생들이 급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 뭐냐?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나는 민족주의자다.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이들의 최후를 혹시 아십니까? 최후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은요, 특별 대우였습니다. 그 특별 대우가 뭐냐? 감옥에 쌀을 전혀 구경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못 먹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6.25가 터져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이제 다시 후퇴하잖아요? 후퇴하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 와가지고 큰 다라에 들고 오고 그릇 들고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쌀을 그렇게 퍼갔다. 수나를 허연 쌀을 퍼갔대요. 가져갔대요. 그 소련 당국에 시베리아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에 가서 복역 기간에 사상 개조가 됐습니다.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 강요돼가지고 완전 통달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통달을 하고. 그래요. 그 통달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폭력을 당했겠습니까? 그 여러분 시베리아는요. 한번 여러분 시베리아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시베리아? 그 언저리라도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그거 느낌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 영화를 왜 모릅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연해주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8월 15일을 기획해서 갔는데 오후 2시가 되니까요. 햇빛은 쨍쨍한데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느낄 수 있느냐? 8월 달인데 뼛속이 시려요. 여러분 시베리아 하면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스탈린한테.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그 널브러져가지고 거기다 막 겨울에 텐트를 치고 어떻게든 살아났는데 봄 되니까 싹 녹는 거예요. 그냥 늪지되고 막 그냥 빠져 죽고 사람 시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인종 청소를 한번 했어요. 공산당을 위해서. 그 고려인들을 짝살이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막 퍼쳐버렸어요. 갑자기 저러다가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막 퍼질러 버린 거예요. 이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이곳에 소련이 시베리아 감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역했다고 하면 여러분 극한 상황은 다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다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완전히 통달을 하게끔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의 강요가 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애들 책 봐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없어. 중간 뚝 있는 4사람밖에 없어. 대통령. 이 나라는 과연 자유 대한민국인지 북한의 체제 그 나라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철없는 10대에 공산당 반대 대응을 딱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그 죄목으로 체포돼가지고 평생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와 고역을 당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실체이죠. 신유주 사건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이 현장을 달려왔어요. 근데 그때 언론 통계는 어떻게 통계했느냐 한번 보시죠. 자, 신유에서 학생들이 악질 반동문자들에 선동되어 약간의 반혁명적인 소동을 벌였다. 소위는 곧 진압되었지만 이 뉴스가 잘못 전해지면 다른 지방에서도 부한 내동할지 모른다. 따라서 신문에 그것을 일치해 쓰지 마라. 이것도 한동안 엄마야 쓰지 못하게 막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와서야 이것을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네를 부른 것은 김일성입니다. 그런 주의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신부터는 사설이든지 논설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좋으니
소련의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하고 지금 악질 반동문자들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선량한 인민과 학생들을 선동하고 파괴 행동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자멸의 길일 뿐이므로 모든 인민은 아무도 이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민주국가 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계몽선전을 하는 동시에 따끔하게 경고하도록 해라. 이 사람이 한 제대한 사람이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만들어준 신문사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용 신문사가 된 거예요. 예. 참 고맙게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한국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고발하고 사회주의를 고발하고 김일성을 고발한다. 책을 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분만큼 한 겁니다. 그만큼 신일주 학생 이 사건이 그만큼 김일성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신일주 반공 학생 사건이 뭐였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함경도에 길주 고려 학생 동맹 사건, 평양 학생 사건, 함흥 학생 사건, 해주 학생 사건 등 북한 전 지역에서 공산 학정에 항거하는 공산 타도가 반소 운동이 전거됐을 뿐 아니라 소련과 김일성의 공산주의의 회의를 품고 대거 남한 청년들이 조직한 서북 청년회의 모체는 신일주 의거의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이 신일주 학생 사건이 없었더라면 남한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이 78.8%였는데 됐겠습니까? 김구가 올라가가지고 김일성 결탁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한민당과 이해성만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 세력을 싹 제거해서 우리끼리 합당한 정부를 만들자. 그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만약 그 당시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북 청년회를 아끼는 이유가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은 서북 청년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국군한테도 맡길 수 있습니까? 국군에 가서 뿌락치가 있어가지고 김제에 가서 사람이 강동 정치학원에서 유격대 훈련을 받고 조직적으로 경비대 학교에 들어와서 소위가 됐는데 전부 다 서클을 다 만들어놨는데 표무원 같은 사람이 부대를 연대를 이끌고 월부를 해버렸는데 대통령의 심령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을 믿겠습니까? 경찰을 믿겠습니까? 그래 경찰은 좀 나았지요. 경찰은. 그래서 서북 청년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해줬던